안녕하세요, 스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금요일마다 줌으로 스님을 뵙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요. 근데 스님께서 인간관계에 관한 질문 해주시는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타인들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물음에 스님께선 당사자가 손해보는 걸 깨닫지 못해서다. 그런 태도는 나한테 손해다라고 하시는데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중인격으로 제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제 손해인지 같이 있으면 제가 상처받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듯 해서 점점 그런 부류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화가 나고요. 점점 제가 고립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성격들과는 분위기 맞춰서 같이 하기는 정말 싫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뒤로 하고 비도덕적이고 박쥐 같은 성향도 맞추며 사는 게 제게 이득일까요? 네, 스님 얘기를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자기가 속으로 동쪽이지, 나도 알아 이러는데 부처님이 서쪽으로 가거라 이랬어. 아까는 동쪽이라고 놓고 왜 이번엔 서쪽이라 그러지? 아니, 말도 안 돼. 이러다가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구나. 그래.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동쪽? 서쪽? 야, 이번에는 어느 쪽일까? 동쪽? 서쪽이니까 이번엔 동쪽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부처님이 북쪽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또 안 맞았어. 아니 도대체 부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렇게 또 분별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물은 사람은 인천 사람이 물었고 두 번째 물은 사람은 강릉 사람이 물었다. 세 번째 물은 사람은 수원 사람이 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천 사람일 때는 동쪽이 되고 수원 사람일 때는 북쪽이 된다. 그럼 아무렇게나 가도 되느냐? 아니다. 인천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동쪽으로 가라 그래야지. 그렇다고 서울 가는 길은 동쪽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인천 사람이 물은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동쪽으로 가라 놓고 왜 저에게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분은 자기 싫은 사람을 잘라내고 싫은 사람 잘라내고 편안하면 스님이 그런 얘기 안 하죠. 싫은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자꾸 인간관계가 고립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하니까 어때요? 스님이 거기에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이 세상에서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만나는데 좋고 싫고를 안 따지면 10명 중에 10명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손해를 보려면 성질대로 하고 손해를 보든지 성질을 조금 내려놓고 이익을 보든지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는 뭐 박쥐 같은 인간, 뭐 같은 인간, 이런 인간 안 만나는 게 좋다면 안 만나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정한 법은 없어. 안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 안 만나는 게 또 자기한테 새로운 고민이다.
그러면 또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별로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날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 내가 약간 손해난다 그래서 안 만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 접근을 해요. 그럼 좀 얄밉다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관계가 풍부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지금 여러분과 관계도 여러분들이 법문스님 좋다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금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법문을 듣고 약간 덕을 보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보면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덕을 보려면 갈수록 관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 미래까지 보면 어떤 게 더 이익이겠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제 뭐 이 사람이 도저히 나는 손해가 나도 인간은 싫다 하면 이제 그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게 더 이익이다 손해다 이러지 말고, 손해가 나도 아예 난 이건 싫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뭐 결혼해서 살던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헤어지려니까 애한테 아빠를 뺏는 것 같고 남자가 불쌍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딱 자기 말 속에 벌써 후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그 후회를 안 하려면 지금 조금 더 신중하고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저는 막 속이 시원합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러지. 네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이분은 그 속에 후회를 딱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 한국에 귀국해가 얼마 안 돼가 남편이 죽었다든지 남편이 뭐 병이 났다든지 하면 뭐 크게 후회하고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야 할 일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할 때 섣불리 결혼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듯이 헤어질 때도 섣불리 결정해가 앞으로 더 큰 괴로움을 지금 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뭐 결혼 윤리 도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유정법이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다. 인연을 따라서 정해진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뭐 식물에게 거름을 주면 좋다. 오줌을 주면 거름이 된다. 근데 큰 식물에게는 오줌을 주면 거름이 되는데 갓싸기 튼 거는 오줌을 주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름이 안 되고 독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에게 따뜻하게 돌보는 거는 사랑이 되고 아이에게 큰 미래에 복이 되지만, 사춘기 넘어간 아이에게 너무 애정을 갖고 보살피면 아이의 자립심을 해쳐버리기 때문에 그건 큰 해독이 된다. 겨울에 방에 장작을 떼주는 것은 방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겨울에 뗐다고 여름에도 떼버리면 어때요? 그거는 나는 수고에게 불을 떼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일정한 게 아니다. 자기 경우에 뭐 자기는 헤어지는 게 좋다, 그런 인간 안 만나는 게 좋다면 안 만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결혼 29년 차 남편인데 결혼을 해서 큰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집사람을 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못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입덧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다른 것 불평불만하면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받아치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큰아들과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잦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좀 논리적인데 집사람은 약간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해서 여쭙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 그럼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지금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내나 아들을 뭐 바꾸고 싶어요. 일단은 보는 제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모자가 싸우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거의 개입시키지 말라고. 두 모자 사이의 일이니까.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체 관여를 안 하면 돼.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그 보니까 문제는 자기 문제요, 그 모자 문제. 제 문제라고 그래요.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한데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 그건 그들의 문제다.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제 아니지. 마음만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둘이 싸우든 뭘 하든 신경질을 하든 모자지간에도 저래 싸우네 이렇게 지켜보든지 그 보는 게 잘 안 되고 자꾸 끌려 들어가면 둘이가 싸우는 기색이 보이면 밖에 나가 버려야 돼요. 안 보면 돼. 제일 쉬운 거는 36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보면 돼.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도망 안 가려면 그걸 지켜보면 돼요. 자기로부터 거기에서 내 안에 내 자식이라는 것을 좀 끊으란 말이에요. 그냥 모자, 나하고 붙이지 말고 모자 간에 갈등이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가 싸우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붙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저 두 부부가 싸우네. 누가 이기노? 한번 관찰해보자. 이렇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당연히 저한테 얘기하죠. 스님은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살면 그래 됩니까?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는데 끌려 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내 어머니 보고 아빠하고 싸우지 마라 한다고 엄마 내 말 듣나 안 듣나? 아빠 내 말 듣나 안 듣나? 안 들어. 그러면 아빠도 내 말 안 돼 믿고 엄마도 내 말 안 돼 믿으니까 나하고 엄마도 나빠지고 나하고 아빠도 나빠지고 아빠 엄마 나빠지고 삼각형 세 변이 다 나빠지는 게 좋나? 둘이가 싸우네 이러면 나하고 엄마하고는 괜찮나 안 괜찮나? 나하고 아빠하고도 괜찮고 엄마 아빠만 싸우니까 세 변 중에 두 변은 괜찮고 한 변만 나빠지잖아. 어느 게 이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는 건 나도 이해해.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서 이 세상을 다 내 뜻대로 바꾸려면 안 돼요. 못 바꿔. 그러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라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아내하고 좁으면 되지. 아들 문제는 개입시키지 말고 아들 문제를 갖고 아내한테 짜증내지 말고 엄마 문제를 갖고 그 애한테 짜증내지 말란 말이에요. 적어도 둘이는 싸우더라도 나하고 아들하고 좋고 나하고 아내하고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우선 그렇게 거기로부터 자유주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둘이 도움이 되는 길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는 게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좀 사이 좋아져. 이거는 내 욕구란 말이야. 나는 뭐 네가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지만 너희들이 보니까 조금 하면 너한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에 전달이 돼. 제가 여러분께 어떤 데 보면 조금 모독적일 정도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웃잖아. 저 모자라는 게 또라이게. 이래도 여러분들이 막 좋다고 웃잖아. 그 이유가 뭘까? 스님이 자기하고 무슨 이해관계로 편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해관계에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형제간에 일어난 일체 말 안 합니다. 일체 말 안 하니까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근데 어차피 두 사람의 문제는 내가 관계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야 자기가 집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니까 딱 놔요. 예. 누구들이 싸우든 말든 그러니까 외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싸울 수도 있고 형제간에도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저렇게 모자간에 싸우네. 나도 옛날에 저렇게 부부간에 싸웠겠다. 나도 애들하고 저래 싸웠겠다. 참 보기 안 좋구나. 나는 아니야지. 이렇게 딱 자기부터 먼저 해야 돼. 남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아버지가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다는 건데요. 아버지 재혼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는 그 스님 말씀을 찾아듣고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사과도 드렸고 메시지도 보내드려봤지만 아직 저에게 한 번도 연락도 답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곧 출산인데요. 아이를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많이 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요?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싫다고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내쳐도 아버지가 자꾸 연락이 오면 이게 괴로움이던데 아버지가 연락을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연락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 살면 돼요. 자기가 20살 이하라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까지 했다면 부모는 연락이 오고 하면 뭐 일부러 그걸 끊을 필요는 없지만은 찾을 필요는 없다. 자기가 지금 부모를 아직도 찾는다 하면 뭔가 심리적으로 아직 어린애 같은 미성년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도움을 얻든 뭐 위로를 받고 싶든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전에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친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고 또 연락 안 온다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다. 내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립을 해야 되고 자, 사회적 관계 아버지와 나는 옛날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관계지만 이제는 성인과 성인의 사회적 관계를 갖고 지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면 축하를 해줘야지. 우리 사회에서 친구들이 다 결혼하면 축하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그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마치 자기 남자인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반대로 또 이제 지금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딴 여자의 남자지. 근데 지금은 또 그리워한다고 또 연락이 안 온다고 또 이런 괴로워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바보 짓은 한 번만 하면 돼요. 부처님이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1의 화살이라 그랬어. 근데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2번 하면 그건 진짜 바보 중에 바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그건 알 수 없다.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버지가 나한테 의논 안 하고 재혼했다고 앙탈을 피운 거는 제1의 화살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이제 또 내가 또 반성을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연락 안 온다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는 것은 제2의 화살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2번 반복하지 않는 게 좋다. 그때는 바보 같았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거는 현명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을 제곱으로 2배로 하는 거다. 그러니
그때도 어리석었고 지금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때는 간섭 안 해야 되고 지금은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요, 스님,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왜 후회하는데?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잘 그런데, 지내고 싶은 건 지 마음이지 아버지는 싫다는데. 어떤 우리가 남자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이 싫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버지가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만이지 뭐. 그게 무슨 후회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는데 자기가 끊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안 보겠다는데 자기가 왜 후회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상대가 싫다면 그만이지. 그걸 강제로 접근하면 요즘은 뭐예요? 다 뭐 추행에 들어가거나 이런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그만이에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 대 성인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아이고 괴롭겠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기가 어릴 때 부모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제대로 안 돌보고 20살이 넘어가도 안 돌봐도 될 때 이제 후회하고 돌본다고 난리를 피우고 또 부모가 내가 미성년 될 때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때는 안 듣고 또 애를 먹이고 성인이 돼놓고는 또 그때 거를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뭐다. 겨울에 방 추울 때는 불을 안 떼주고 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후회해가지고 방 불 떼주고 그래서 겨울에는 얼려 죽이고 여름에는 데워 죽이고 이런 식으로 남을 괴롭힌다.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늘 인생이 결혼해놓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좋아해놓고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죽겠다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직장 취직했다고 축하까지 받아놓고는 직장 생활이 힘든다고 나한테 하소연하고 가게 문 열었다고 화분 갖다 놓고 축하해가 난리를 피워놓고는 가게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제가 가만 보면 얼마나 웃겨요. 어제만 해도 좋아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이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이 숨 넘어갈 때까지 내 헐떡거리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기 안 온다고 괴로워하고 또 아기가 들어왔는데 또 결혼을 안 했다, 뭐 아직 결혼식을 안 했다, 이래가지고 또 아기를 또 지운다고 또 죽인다고 또 난리를 피우고 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겠다고 약 사러 다니고 언제 늙고 어떤 병이 들어가 죽었는데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의식도 없는데 살린다고 1년씩 2년씩 병원에 묶어놓고 왜 이렇게 사는데 인생을 살아있을 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고 애기가 생겼으면 낳아서 키우고 안 생기면 안 키워도 좋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 복양하고 돌아가시면 얼마 좋아 복양 안 해도 되고 살아있을 때는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힘든다고 난리를 펴놓고 죽고 난 데에는 또 보고 싶다고 울고 내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사는데 인생을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실수했으니까 이제 두 번 실수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아버님이 재혼을 하는 거는 아버지의 인생이에요. 왜 남의 인생이 자기가 간섭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간섭하는데? 무슨 권리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간섭할 아무런 게 없어.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간섭을 한 거야. 또 성인인데 연락 안 오면 그만이지. 자기가 뭐 때문에 연락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놓고 마치 이게 아버지가 전에는 재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 그랬다가 이제 또 연락 안 온다고 또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 그랬다가. 진짜 어리석고 나쁜 사람은 질문자 자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뭐냐? 어리석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르고 사세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하는 아버지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나와 같이 사는 남편 그게 내 남자야. 아버지가 내 남자가 아니고 내 남자한테 그만큼 더 잘하고 애기 낳으면 애기한테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지 거기 잘 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또 그런데 아버지가 연락이 오면 자기는 또 어떠냐? 그때 내가 보자 할 때는 안 보더니 이제 싫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연락 오면 아이고 잘 계셨냐고. 응? 그래서 옛말이 있어.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 이걸 이제 인연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인생이 괴로움 없이 살 수가 있고 그저 지 욕망대로 내보고 싶으면 탁 봐야 되고 내보고 싫으면 쳐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괴롭다. 괜히 질문해가 번전도 못 건졌어. 내가 보니 젊은 사람이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앞으로 그 버릇을 그런 버릇을 안 버리면 나중에 애기 어릴 때는 또 애기 키운다고 힘든다고 지가 낳아놓고 자기가 나가 자기가 키우면서 또 불평불만하고 또 애기가 또 커서 20살이 넘었는데 또 그 간섭하고 그 지 여자 만나가 결혼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뭐에 여자친구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이렇게 죽고 죽을 때까지 산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미리 탁 한번 경험해서 딱, 내가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구나. 이거 딱 한번 알았으면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남편에게 더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고 아이들도 부모로서 키울 때는 딱 제대로 보살펴주고 크면 진생 살도록 딱 보내주고 이런 거를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후회될 일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교실에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저희 어머니와 닮은 것 같아서 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갑자기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 안의 상처, 화, 분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으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거나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때 대학교 때부터 그런 저의 그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좀 삶이 행복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그 성격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신랑을 만나게 됐고 결혼 후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시집살이였는데요. 제가 그때 제 성격을 너무 다 고쳐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단후풍이라는 게 걸려서 정말 한 6개월 동안은 집안에만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법률 스님을 조금 직설주문을 보면서 명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내 그 까르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좀 그런 게 있을 때, 아, 이거는 아무 실체도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근데 엄마도 나를 최선을 위해, 최선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지나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상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은 또 몸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많이 수행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살면 될지 지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과거에 네. 이랬다. 네. 과거에 이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뭐 기도를 하고 살면 되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그래 그 과거에 이래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법문 듣고 기도하고 괜찮다며.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5살 아기가 있고 지금 임신도 중인데 그 제 까르마가 제 5살 아들에게 전해졌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부모 닮는 게 왜 걱정이야?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나를 닮아야 내 자식이지. 근데 제가 그 까르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자기 힘들어도 자기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도 힘들어도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애도 잘 살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아들에게 좀 뭔가 더 좀 이렇게 제가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좀 더 해줄 방법이 없을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려운 부모로부터 이런 걸 받았고 네. 시집살이하면서 이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면 네. 아이는 그 힘든 속에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잘 때라고 해도 아이는 힘들게 살 거고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이렇게 와도 이 좋은 법을 만나서 지금부터라도 웃으면서 살면 아이는 설령 그런 걸 좀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아도 웃으면서 사니까 내 아이는 당연히 웃으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먹거리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 아이는 뭐진다? 행복해진다. 까르마를 좀 받았다 하더라도 나보다는 좀 덜 받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은 나도 행복한데 그 조금 받은 애가 뭐 행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이미 물려준 거를 지금 어떡해? 도로 받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만약에 어떤 이 병에 네. 잉크가 떨어져서 약간 물이 흐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잉크를 뽑아내야 되나 맑은 물을 자꾸 부어야 되나? 맑은 물을 맑은 물을 자꾸 부으면 결국은 그것이 더 희석이 되고 희석이 돼서 나중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듯이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런 걸 물려줬기 때문에 어떡하겠냐? 그거는 아무리 해봐도 해결책이 없어. 이미 섞여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 계속 좋은 기운만 어때요? 계속 주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 걱정을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누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가난해도 가난에 열등의식을 안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애를 안고 남편 욕을 하니까 아이는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아도 이 유아부인은 고주머니 데리고 살아도 아빠 없다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야. 너희 아빠는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이럴 텐데 그 부인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겠지. 이러면 그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하는 바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편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무슨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고 법문 스님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모르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법문 스님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나 없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법문 스님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게 진짜냐 이런 건 없어.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훌륭하시다 생각이 부처님은 훌륭하신 거예요. 부처님 훌륭한지 안 한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절에 들어온 지가 지금 50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 부처님 보고 법당에서 아무리 쳐다보고 절해도 한 번도 나한테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1년 다니면서 조금만 뭐 해놓고 부처님 뭐 주세요. 안 준다 이러잖아. 나는 50년간 반응을 안 해도 내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나는 왜냐? 그분께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앉아있는 그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건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좋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은 필요하면 내가 벌면 되지. 돈 버는 걸 왜 부처님 보고 벌어달라고. 결혼할 상대는 내가 구하면 되지. 그걸 왜 부처님 보고 구해달라고 그래. 나는 적어도 빌라면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게 내 혼자 안 막아지니까 이럴 때는 가끔 빌어 나도. 전쟁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전쟁 나면 사람 너무 많이 죽는데 이건 좀 곤란한데 그때는 부처님만 비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나님도 빌고 아시겠어요? 다만 떼기신 다 모아가지고 다 빌어. 근데 내가 인생을 사는데 뭘 자기 인생 사는데 빌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뭘 빌어? 자기 인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행복하게 살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래 충분히 알아. 그래도 안 죽고 살은 건 다행이야 안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다행이다가 중요하지. 그럼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4년 동안에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는지.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호미 갖고 밥 메고 뭐 하고 낫질하다가 어디를 베어가 다치고 작두에 손가락을 넣어가 지금도 흉터가 있잖아. 이렇게 반을 자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 나는 뭐 얘기거리가 없는 줄 아나. 내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과정을 온갖 경험을 해서 지나놓고 보면 이거 다 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돼.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같은 그런 경험을 산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쉽까 어려울까? 쉽겠지.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는 이거야. 학교 선생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고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다 걸리고 사고를 치고 정학을 당하고 문제아가 되고 이러다가 반성을 해가 선생이 됐다. 대학을 공부해가 됐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선생님 되면 이 애들 문제아 같은 거 잘 할까 안 할까? 첫째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해를 넘어서서 난 또 그 극복했나 안 했나? 극복을 했으니까 얘들도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걸 인도해 줄 때 딱 말에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은 대부분 내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이 선생을 해요. 이 착한 아이들 공부 잘하고 하니까 애가 공부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선생이 이해할 수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야단치고 자르고 이거 빼놓고 딴 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닐 때 애가 왜 저랬냐 이거야. 그러니 이런저런 오한을 겪는 게 꼭 나쁜 거?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건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앞으로 문제가 생기다. 야, 엄마 너보다 더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잘 살지 않니? 너 잘 살 거야.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지. 알았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절친한 사이라고 믿어왔던 중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숙소를 하나 잡았는데 어느 순간 제 물건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네, 조금 놀랐지만 네. 설마 하는 마음에 일단 두고 보았는데요. 우연히 그 친구 주머니에 사라진 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런 티는 내지 않았는데요. 몇 주가 지난 지금도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물건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절친하다고 여겨왔던 친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느낌마저 듭니다. 그 친구를 이해해 볼 수 있는 핑계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이 일을 잊고 다시 그 친구와 예전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그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듯한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나아질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저는 중학교 졸업 직후에 외국으로 오래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깊은 관계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잃는다면 제게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얘기 딱 들으니까 그 친구가 괘씸해 보여요? 그 친구하고 친구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예전에 친구가 저를 좋아해줬던 모습이나 같이 뭐 얘기를 나눴던 것들 생각해 보면 쉽게 포기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네. 친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문자가 문제가 있어서 친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친구를 천년 친구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절친한 친구라면 그 물건 그 조금 가져갔다고 충격받는 게 무슨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실망했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내 친구라면 그 정도 실수를 했다고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친구예요 그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물건을 그렇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저만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절친한 친구인데 내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절친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절친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절친이라고. 너는 친구라면 나한테 절대 손에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친구라면 그 정도의 잘못을 기꺼이 감싸줄 만한 내 마음이 돼야 내가 친구를 사귈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그러니까 소위 장사 속으로 지금 그 사람을 사귄다 이 말이에요. 내 물건을 좀 가져갔어. 기분 나쁘다. 안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아는 사람 없는데 네밖에 없는데 네 그만둘라니까 내가 아쉽다. 이 모든 사고에 자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내가 딱 들어보니까. 친구라 그러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친구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조금 사람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아니고 내가 그를 생각하는 게 친구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사 속으로 여기는 사람에 대한 것과 똑같다 이게 자세가. 애초에 나는 그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나 하는 관계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말한 대로 친구로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증거로서는 두 가지. 조금 하나는 손실이 났다고 관계를 끊을까 말까. 두 번째는 또 관계를 끊을까 말까의 기준이 이 끊어버리면 내가 지금 딴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쉬워서 안 끊으려고 한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익을 보려 했는데 손해가 나서 끊어버릴까 하다가 이것뿐이면 내가 딴 장사할 통로가 없는데 딴 장사할 통로만 있으면 팍 끊어버리겠는데 딴 데 통로가 없어가 할 수 없이 이 통로를 좀 쓰겠다. 이런 장사 속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아니고 내가 이해관계로 접근했는데 손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끊으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내가 접근을 했으니까 이게 이해관계로는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별 득될 일이 없겠다. 이런 장사하는 이 장사의 신뢰가 지금 안 가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정리하면 좋겠다. 그럼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의 사람인데 손해가 났기 때문에 끊는 거지. 근데 자기는 지금 그 이해관계를 계산해도 지금 끊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왜? 다른 지금 거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손해가 나도 이 친구와 거래를 해야지. 우리가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사업에 이익 보려는데 조금 손해가 났는데 딴 데 사업 거래처가 없으면 이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 관계가 아니고 일반 관계, 이해관계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로서 지금 자기가 약간 고려하고 있는 거야. 친구 관계는 아니고 이해관계로 손해가 좀 났는데 끊어버릴까? 아니다. 다른 지금 관계가 아직 없으니까 이거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도 이해관계로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야. 애초에 내가 친구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를 그만둘까 말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애초에 친구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애초에 친구 관계였다면 어떠냐. 그 정도 손실을 보고 실망하면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좀 나도 물건이 필요했구나.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다녀요? 무교입니다. 에이, 교회 좀 다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금방 배우는데. 이게 친구 관계라면 어떠냐? 겉옷을 달라면 뭐다? 속옷까지 벗어주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그 얘기, 그 중에 요런 관점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떼주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것을 보고 저 친구가 이 물건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기가 내일 그 가져간 물건보다 더 좋거나 그런 물건을 5개를 포장을 딱 해가 선물로 줘야 된다. 감사합니다.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친구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친구라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으로 부부관계다 연인관계다 해도 그건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거는 무슨 관계다?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니까 조금 같이 살다가 이거 손해다.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네. 이럴 바에 같이 살 필요 없지. 이혼할까? 이런 게 다 이해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친구 관계거나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관점을 그렇게 해야 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봐? 근데 자기는 지금 이해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만약 했는데 친구가 아무런 반성도 없으면 자기는 더 괘씸해져.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 관계라면 마음이 탁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저게 필요하구나. 안 그래도 내가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필요한가 궁금했더니 저걸 지금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다음에 선물을 저걸로 해야 되겠다. 마음이 이렇게 탁 들면 이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다? 친구 관계다. 또는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문제는 좀 반성을 해야지 그 친구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근데 내가 이해관계다면 자기는 반성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신뢰를 깨뜨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장사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려해 봐야 돼. 그러나 친구 관계라면 어떤 사건을 임했을 때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내가 친구 관계라면서 이해관계로 접근을 했구나 하고 자기를 탁 돌이키면서 친구 관계를 회복하려면 선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딱 안 바뀌고 선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선물하면 그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가 챙겨버리면 자기 기분이 팍 또 나빠져. 훔쳐가는 걸 봐줬더니 이게 이렇게 된대. 알았죠? 네. 그러니까 불경이든 성경이든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나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거 구절을 외우는 거 따라 있고 내 생활 따라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내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감사합니다. 대학 3학년 된 딸이 있는데 아빠의 존재를 뭐 조폐공사에 돈 찍어내는 기계로 아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학비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송금해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결론은 딸이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돈만 받고 고마워하지도 안 하고. 근데 그건 지금 딸이 자기를 돈주로 여기는 거는 딸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딸의 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인상은 돈 쓰는 사람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밥도 주고 옷도 입히고 같이 지내는데 아버지는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괜히 미안하니까 못 사주고 가끔 만나가 필요한 거 말해라 사줄게. 어릴 때부터 돈 필요하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잖아. 지금까지. 자기가 딸에게 역할을 할 때 자기가 먼저 애한테 애하고 1시간 놀아준다든지 애하고 무슨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고 항상 그건 엄마가 하고 자기는 뭐 조금 미안하면 뭐 필요해? 뭐 사줄까? 이렇게 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의식세계에 딱 인상된 거는 사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아니지, 계속 주면 되지. 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장난감 사줄까? 이러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딸 보고 고마워해라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그게 자기 딸은 어린 시절 2-3살부터 시작이야. 지금까지 늘 맺어온 관계니까. 이름은 아버지라고 붙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필요할 때 뭘 주는 사람 이렇게 인상이 딱 집혀 있다. 대부분 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래 자기는 행동을 그래 놓고는 아빠로서의 어떤 사랑을 이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애하고 밥을 해가 애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애하고 무슨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무슨 애하고 산에 다닌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딸의 머릿속에 아빠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 아빠는 밥 주는 사람 이런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는 그냥 오직 뭐 사주거나 돈 주는 것밖에 더 있나? 같이 놀아주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별로 뭐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았겠지. 애가 놀고 싶다 할 때 놀아준 게 아니고. 딸이 놀고 싶어 할 때 같이 하고 놀아줬어. 싶어 했을 때
그런 거 같이 그런데 했었고요. 뭐 결과가 이런 거 보니 아니야. 스님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돈 달라면 돈만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지. 이제 그걸 알아가 다른 문제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 다른 자기 돈 빼놓고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는 자기 말고 지 또래 남자가 필요하지. 자기가 왜 필요하겠어? 딸이 돈 빼놓고. 그거는 딸이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딱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전화는 필요할 때 하라고 걸기로 전화 자체가 필요할 때 하도록 전화가 생긴 거 아니가? 필요 없을 때 거는 거가? 자기 돈이 필요하면 돈이 걸고 아는 게 필요하면 아는 거. 전화 자체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건 꼭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전화 자체가 필요할 때 거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잘 지금 이 알겠습니다. 순간부터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관계를 계속 맺을 거냐?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 지금 애가 20살 넘었다. 그럼 애하고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 맺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자기도 일체 안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달라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아시겠어요? 문자를 한 10번쯤 보내다. 그래 답이 없어. 그럼 애가 답답해가 찾아오면 무릎 꿇고 절하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을 거냐. 그러니까 딸을 야단쳐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잔소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권리가 있나 없나? 있어. 주고 안 주고 그건 내 자유요. 안 주면 내가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불쌍하고 이러면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딸을 위해서 줘야 되나 내 속이 쓰려가 줘야 돼? 그래. 그럼 자기도 속이 쓰려가 줘놓고는 딸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떡하겠냐? 내가 평생 애한테 울로 살 필요가 뭐 있어? 나도 내 돈 갖고 갑으로 살자. 이러면 오늘부터 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관계를 맺을래? 관계를 개선을 할래? 개선을 해야죠. 그래. 개선하는데 그 개선이 딸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건 아니다. 예, 무슨 알겠습니다.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딸을 나무래지도 말고 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내 딸 나쁘다고 하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지. 20살 넘었으니까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성인과 성인으로 보호자 피보호자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끝내든지 대개 와서 빌면 조금 주든지 돈 있는데 내 돈 내 맘대로 쓰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 갖고 법무선생님한테 주든지 교회 주든지 저리 주든지 그 중 눈치 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내 돈 내 쓰는데 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딸과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무릎 꿇고 와서 빌을 때 줘야 될지 아직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땅하고 집을 사가지고 셋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 친구 하나가 저랑 너무나 성격의 차이가 많고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어렵고 성격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로 사람들을 이거 굉장히 맛있어. 누가 했어? 어떻게 했어?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그거야 맛대가리도 없더라 얘.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을 하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할 때 제가 참 힘들어지고 이게 고민이 되고 그래서 가까이 거기는 한인들이 없어서 내가 만나는 친구는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밖에 없는데 내가 그 친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고 안 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보면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고 내가 힘들고 지금 그 집을 팔고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지금 참 많은 고민하고 지금 힘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2마일 간격으로 같이 2마일 간격으로. 2마일 간격. 에이, 그건 뭐 문제가 돼요. 그 길을 안 보면은 그 친구가 없으면 사실 볼 사람도 아니, 그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미운 사람하고 한 침대에 사는 사람이 여기 지금 술을 하러 하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봐요. 그냥 뭐 시기록하다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한 침대에 자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2마일 떨어졌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요? 진짜 문제를 뭐 온갖 걸 다 문제 삼네. 아니 그런데 자꾸만 미운 생각이 들면은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친구가 미우니까 지금 저는 고민이 많이 되고 아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붙어가 한 침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뭐 매일매일 만나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번, 3번 일주일에 2-3번 뭐 2-3시간 만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요. 다 박수 치잖아. 그 고민을 삼을 게 없어요. 온갖 게 다 고민이 된다. 그거 해결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또 딴 고민 또 생겨요. 그게 지금 있으니까 딴 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 첫째, 그래서 그건 고민거리가 안 되는데 예. 그 친구가 굉장히 친구는 친구가 맞아요. 자기의 친구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데 그분은 자기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 자기는 상당히 성격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친구 관계라고 해요. 친구 관계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성격이 좀 나와 같든지 다르든지 종교가 다르든지 정치 견해가 달라도 어릴 때 친구는 친구고 고등학생 친구는 친구고 그렇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친구 안 그러면 하겠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 그건 이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거기서 이사를 나오고 싶거든요. 걔랑 가까이 이사 사는 나올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사 나오려면 순서로 한 1000만 번째쯤 될 거예요. 우선 한 침대에 있는 이런 사람부터 먼저 지금 침대 분리부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방 쓰고 각방 쓰가 안 되면 딴 집 쓰고 이래가 지금 분리부터 하고 자기는 그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오늘 고민 지금 한 침대에서 자기보다 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 질문이 지금 수두룩 같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자기를 친구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볼 땐 내가 그를 친구로 생각 안 하고 내 성격하고 틀린다고 지금 미워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만약 자기를 친구로 생각 안 하면 뒷담화 안 하고 앞담화 해요. 음식 대놓고 이게 무슨 음식이 맛있나 이렇게 나와요. 그게 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솔직한 거는 맞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솔직하게 살아야 예의가 있어야지. 그래도 앞에서는 그래도 인사하고 뒤에 가서 군지름대야지. 저는 관계에서요 솔직하고 진실된 그럼 이렇게 자기는 같은- 트럼프 굉장히 좋아하겠네. 그게 저는 트럼프 얼마나 솔직합니까? 부하들 시켜가 이래 외교적으로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트위터 보내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잖아. 얼마나 솔직해요. 그래 좋다. 아니 근데 그거 투표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런데 저는 친구 관계는 진실되고 뭔가가 사실을 근거로 한 진실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친구가일수록 친구한테서는 예의가 있어야지. 맛이 없더라도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고 돌아서서 에이 그 맛이 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이라는 거는 보는 앞에서 서로의 예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거는 인류 문화가 생기고 5,000년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못 들었어요. 임금도 없는 데서는 뭐 한다? 욕한다. 옛날에 임금은 욕 못하는 존재입니다. 친구 없는데 친구 욕 좀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친구 안 하겠다니까 자기가 문제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그래도 내 앞에서 말해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기도를 하면 깨끗이 없어져요.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격을 제가 아니 그래 그런 성격은 누구나 다 있다니까. 보살님 질문한 거 갖고 우리 또 차 타고 여기 가면서 아이고 그 보살은 별 할 일도 없나 봐. 뭐 그걸 가지고 사람들 그보다 더 바쁜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걸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다면 그거 다 뒷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앞담 하면 좋겠어. 지금 막 손 들고 감사합니다.